이제 교과서 본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0페이지의 높임 표현부터 볼 건데 우리 지난 시간에 유튜브 영상 봤던 거 기억하죠? 주체 높임과 객체 높임, 상대 높임에 대해서 설명되어 있는 영상 한번 봤었던 거 기본 배경 지식으로 해서 본문 함께 볼 건데 그 전에 선생님이 여기 그 온라인 클래스에 유인물이라고 올려놓은 게 하나 있어요. 거기에도 용어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용어도 프린트 PPT로 되어 있는 거 꼭 확인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높임 표현부터 들어갈게요. 자, 높임 표현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화자가 어떤 대상이나 상대의 높고 낮은 정도를 구별하여 표현하는 방법을 높임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밑줄 칠게요, 얘들아. 높은 정도만 표현하는 게 아니라 높고 낮은 정도를 표현하는 거, 낮추는 것도 높임법에 들어간다는 거 알아두셔야 되고요. 국어의 높임법은 높임의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상대 높임, 주체 높임, 객체 높임으로 나누어집니다. 청자를 높이는 것을 상대 높임이라고 하고요. 서술의 주체를 높이는 것을 주체 높임법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서술의 객체를 높이는 걸 객체 높임법이라고 했죠. 우리 배경 지식으로 함께 영상 봤었으니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이 중에 우리말이 제일 잘 발달한 높임은 존댓말이니까 그쵸. 상대 높임법이 제일 잘 발달되어 있죠. 그래서 상대 높임법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 높임법은 화자가 청자를 높이거나 혹은 낮추어 말하는 방법으로 이런 종결 표현을 통해서 실현되는데요. 상대 높임법은 크게 격식체와 비격식체로 나뉩니다. 격식을 갖춘 말을 격식체라고 하고 그다음에 좀 친근하게 말하는 것을 비격식체라고 한다고 배웠던 거 기억날 거예요. 그렇죠? 격식은 격식을 차려야 하는 상황이나 아니면 공적인 상황에서 주로 사용하고 심리적 거리를 조금 두는 느낌을 주고요. 비격식체는 격식을 덜 차리는 사적인 상황에서 주로 사용하며 친근감을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영상 밑에 있는 그림 보면 토론 대회라는 공적인 상황에서는 이영준 학생 말씀해 주십시오라는 그 하십시오체를 쓰면서 격식체를 사용하고 있고 똑같은 학생이지만 동아리방에서 좀 친근한 공간에서는 영준 선배 책 좀 빌려주세요라고 하면서 해요체를 쓰고 있어요. 가랑 나는 모두 상대를 높인 표현이긴 하지만 가는 공적인 상황에서 하십시오체를 쓰면서 격식을 차려서 표현한 거고 나는 사적인 상황에서 해요체라는 비격식체를 사용한 거죠. 그래서 여기 81페이지의 표가 아주 중요해요. 우리 지난 시간에도 하다라는 걸로 해가지고 표를 영상으로 봤던 기억날 텐데 평서, 의문, 명령, 청유, 감탄에 따라서 격식체랑 비격식체가 어떻게 구분되는지에 대해서 우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책 읽어. 책 읽어? 책 읽어. 우리 종결 표현에 있는 평서, 의문, 명령, 청유, 감탄에 대해서 한번 봤는데요. 이걸 토대로 한번 교과서에 있는 표를 보면
네모표 보이죠? 그래서 격식체, 공적인 상황이나 높일 때 쓰는 격식체와 조금 두루 낮춘 비격식체가 있는데 이 표의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격식체와 비격식체로 먼저 구분한 다음에 그 안에서 아주 높임으로 쓰이는 하십시오체와 그 다음에 예사 높임으로 쓰이는 하오체가 있죠. 아주 높였다는 건 제일 최상위의 격식 표현이라는 거고 예사 높임이라는 건 보통의 높임이라는 뜻이에요. 그 영상에 그 각각의 체 이름에 대해서는 영상에서 설명했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평서문은 이렇게 하십시오체의 경우에는 습니다, 습니까, 십시오, 시지요 이렇게 쓰이고 감탄법에는 따로 없습니다. 하우체 같은 경우는 예사 높임으로 쓰이는데 오로 끝나는 거죠. 잡소, 잡으오, 물을 때는 높임으로 말꼬리를 올려서 잡소, 잡으오 이렇게 하고 명령일 때도 소으로 끝나고 청유법일 때는 잡읍시다, 감탄법일 때는 잡는 구려, 뭐뭐 하는 구려 이렇게 끝나는 것이 하우체이고요. 하계체는 보통으로 낮춘 거 예사 낮춤이라고 얘기하고요. 뭐뭐하, 개, 뭐뭐하, 네 이렇게 끝나는 말들입니다. 헤라체 같은 경우는 반말이라고 하는 거죠. 아주 낮춘 표현이고 뭐뭐해라 라고 끝납니다. 비격식체는 공적인 상황이 아닌 사적이고 좀 더 친근한 상황에서 쓰는 말로 해요체와 해체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해체는 반말이에요. 반말. 거기에다가 요를 붙인 게 바로 해요체가 되겠습니다. 요자를 붙였다고 해서 존댓말이긴 하지만 이게 격식체가 아니라는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얘네들은 두루 높임과 두루 낮춤이라고 해요. 좀 많이 쓰는 말들이다 라는 말로 쓰이는 거죠. 상대 높임법은 이렇게 종류가 있다는 거 표 알아두시면 되고 이제 주체 높임법 볼게요. 주체 높임법은 우리 알고 있죠. 이제 서술의 주체를 높이는 방법을 주체 높임이라고 하는데요. 주체 높임은 서술어의 어간에 선어말어미, 의시가 붙어서 실현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그 밖에 잡수시다, 주무시다와 같이 높임의 뜻을 가진 특수어휘를 사용하거나 주격조사 이가 대신 깨서를 사용하기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용어들이 조금 어렵죠. 주체에 대해서는 우리 설명했었으니까 넘어가고 서술어의 어간에 선어말 어미가 붙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어간이라는 게 뭐냐면 교과서 오른쪽 가운데 보이죠? 용언할 때 활용할 때 용언이 활용할 때 변하지 않는 부분 보다, 보니, 보고에서 그 부분을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형으로 단어를 나왔을 때 먹다라는 단어가 있으면 이제 다를 뺀 그 앞부분 그 먹을 어간이라고 하고 그 다를 뒷부분이니까 어미라고 해요. 꼬리 밑자를 써서 어미라고 하는데 그 어미는 딱 하나만 있는 게 아니죠. 일단 먹다라는 말에서는 다라는 거 딱 하나가 있지만 먹었다라는 경우 볼게요. 그러면 다 앞에 붙는 말이 그러니까 활용할 때 변하지 않는 부분 먹었고 먹고 먹으니라고 보니까 먹이 어간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다 말고도 그 앞에 먹었다 같은 경우에는 어시라는 또 말이 또 있죠. 얘도 어말어미 바로 앞에 붙어 있다라고 해가지고 먼저 선자가 붙어서 선어말어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어말어미라는 건 어말어미가만 있을 때가 아니라 어미가 여러 개가 있을 때 그 종류를 나타내는 것 중에 하나인데 제일 끝에 붙은 말을 말의 끝에 붙었다 해서 어말어미라고 하고 그 어말어미 앞에 있는 말을 선어말어미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81쪽에 그 날개 부분에 어간과 선어말어미에 대한 설명이 있죠. 이런 부분 다 꼼꼼하게 챙겨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어말어미 시, 높임법 시를 써서 표현하는 것이 일반적인 주체 높임이고 그 밖에 특수어휘를 사용하거나 주격조사, 주어를 나타내는 거에 주어를 만드는 조사를 주격조사라고 하죠. 그 은는 이가 거기 대신에 깨서를 쓰면 좀 더 높임말을 쓸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여기 할아버지께서 책을 읽으신다 같은 말 가의 문장을 보면 할아버지가라고 하지 않고 주어를 높이는 깨서를 썼고요. 책을 읽으신다라고 해서 읽다에 시를 써가지고 여기 보시면 자 아래에 읽다에 시를 써가지고 높임을 표현했어요. 그다음에 이 경우 나에서도 할아버지께서라는 주체 높임을 쓰면서 주격조사 이가 대신에 깨서를 사용하고 있고 떡을 잡수신다라고 하면서 또 잡수시다라고 특수어휘를 쓰고 있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주체 높임에 대해서 알 수 있죠. 가나는 문장의 주어인 할아버지를 높이기 위해서 높임의 주격조사 깨서를 쓰고요. 선어말어미 시를 쓰고요. 특수어휘 잡수시다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돼요. 여기까지가 주체 높임에 대한 내용이고요. 우리 함께 배웠던 거니까 많이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영상에서 봤던 마지막 높임, 객체 높임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객체 높임은요, 문장에서 객체를 높이는 거라고 했는데 객체는 목적어나 부사어를 객체라고 해요. 서술의 객체는
을이 붙는 목적어나 아니면 뭐뭐에, 뭐뭐에서, 뭐뭐에게가 붙는 부사어 얘네들을 높여주는 건데 보통 객체 높임은 모시다, 배다, 뵙다, 들이다, 여쭈다, 엽죽다 같은 특수어휘를 통해서 실현되는 경우가 많고요. 부사의 경우에는 뭐뭐에게 대신에 선생님에게 대신 선생님께 드린다라는 말로 뭐뭐에게 대신에 깨를 사용하면서 객체 높임을 하게 됩니다. 우리 예문으로 함께 먼저 보면 진아가 할머니를 뵈러 갔다라는 진아가 주어겠죠. 진아가 주어, 할머니를 목적어, 이 목적어를 높이기 위해 뵈러라는 서술어를 높이고 있죠. 특수어를 사용하면서 나에서는 진아가 주어예요. 할머니께 부사어, 과일을 목적어, 드렸다, 서술어 이렇게 있는데 부사어를 높이면서 뭐뭐께를 사용하고 특수어의 들이다를 사용하면서 높임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높임의 원리를 잘 모르고 일상에서 잘못된 높임 표현을 사용하는 게 문제가 되겠죠. 가랑 다에서, 가나 다에서 뭐가 잘못됐는지 한번 찾아볼까요? 고객님, 이 제품이 예쁘십니다. 지금 내가 높이고 싶은 건 누구예요? 고객님이죠. 근데 이거는 이 제품이 예쁘다고 높인 거니까 틀렸죠. 점원이 높이고자 한 대상은 제품이 아니라 고객이므로 상대 높임법만 사용하면 되는데 주체 높임을 사용했기 때문에 틀렸어요.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는 선생님 물어볼 것이 있어요 라고 했어요. 그럼 이 학생은 선생님에게 물어보다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학생의 입장에서 선생님은 더 높여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물어보다가 아니라 여쭤볼 것이 있어요 라고 얘기해야 맞는 말이겠죠. 다 같은 경우 학급회의라는 공적인 상황에서 이번에 준호가 한번 말해봐 라고 반장이 말했어요. 그렇게 하면 될까요? 공적인 상황에서는 예의를 갖추지 않고 상대를 낮추면 안 되고요. 평소에 친근한 친구 사이라고 해도 공적인 상황에서는 상대를 높여서 표현하는 것이 옳기 때문에 다도 틀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틀렸어요. 제가 설명 같이 그림 보면서 바로바로 설명했는데 필기하실 분들 있으면 필기하시면 돼요. 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틀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우리 높임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크게 어떤 거 알아봤었냐면 높임의 종류가 서술의 주체를 높이면 주체 높임, 그 다음에 듣는 사람을 높이면 상대 높임, 서술의 객체를 높이면 객체 높임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우리말에서 제일 발달한 높임은 상대 높임이라서 화자가 청자를 높이거나 낮추어 말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는 건데 보통은 종결 표현을 통해서 실현돼서 우리 표를 같이 보았죠. 격식체에 하십시오체, 하오체, 하계체, 헤라체가 있었고 비격식체에 해요체랑 해체는 반말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구분 지을 때 격식을 차려야 하는 공적인 상황 또는 심리적 거리를 두고 싶을 때는 무슨 체를 쓴다고? 격식체를 쓴다고 했죠. 그 다음에 격식을 덜 차리는 사적인 상황, 친근한 상황, 많이 친한 사이에는 비격식체를 쓰는 거라고 배웠습니다. 격식체에 4가지 있었죠. 하십시오, 하오, 하계, 헤라체 있었고요. 비격식체에 해요체와 해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술의 주체를 높이는 주체 높임, 선어말어미 의시를 써서 표현할 수 있다고 했고 높임의 뜻을 가진 특수어휘 쓸 수 있다고 했고 주격조세 이가 대신에 깨서를 사용한다고 했었죠. 그 다음에 객체 높임은 목적어나 부사어를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서술의 객체를 높이려면 특수어휘를 사용하거나 부사격조사에게 대신에 깨를 사용하면 된다. 그리고 잘못된 높임 표현은 쓰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까지 배워봤어요. 그 다음에는 우리 뭐 배울 거냐면 83페이지에 시간 표현 있죠. 이 시간 표현을 배우기 전에 앞서서 시간 표현에 대한 영상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시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 시간 표현은 시제 말고도 동작상도 알아야 된다고 했죠. 동작상에 대한 영상까지 보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뭔데 내 머릿속에서 돌아다 댄스 타임. 우리 여기까지 동작상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봤어요. 다시 교과서로 돌아와 볼게요. 다음 시간 영상부터 이거 배운 내용 기반으로 시간 표현을 함께 할 거고 우리 같이 배웠던 것 중에 잘못된 높임 표현에 대한 영상들 있잖아요. 이 82페이지 영상으로 마무리하면서 오늘 배운 높임 표현들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화점, 편의점 등에서 물건을 높이는 말 들어보셨나요? 이 구두는 특별 할인 제품이시고요. 내가 제품이시라고? 주문하신 아메리카노 나오셨습니다. 내가 나오셨다고? 이 핸드폰은 매진되셨어요. 내가 매진되셨다고? 이분들은 왜 이러시는 걸까요?
백화점이나 편의점 같은 매장에서 물건을 고객처럼 존대하는 이 불편한 현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물건을 높인다고 사람이 높아지지는 않습니다. 물건을 높이는 것은 버려야 할 언어 습관입니다. 잘못된 언어 습관 중에 높임을 잘못하는 시에 대해서 알아봤고, 하나 더 뭐뭐 하실게요도 한번 다시 볼게요. 영수증 받으실게요는 올바른 표현이 아닙니다. 여기 앉으실게요. 앉으실게요. 자기가 앉겠다는 거야? 나더러 앉으라는 거야. 한번 걸어보실게요. 걸어보실게요. 자기가 걷겠다는 거야? 나더러 걸으라는 거야. 영수증 받으실게요. 받으실게요. 자기가 받겠다는 거야. 나더러 받으라는 거야. 이보게, 이거 왜 말을 그렇게 하나? 앉으실게요는 앉으세요. 걸어보실게요는 걸어보세요. 받으실게요는 받으세요가 올바른 표현일세. 영수증 받으실게요는 올바른 표현이 아닙니다. 손님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부드럽게 영수증 받으세요라고 말해보면 어떨까요? 자, 우리 잘못된 언어 표현에 대한, 잘못된 높임 표현에 대한 영상 2개까지 보면서 오늘 높임 표현 다 배워봤고요. 주체 높임, 객체 높임, 상대 높임에 대해 배운 내용 영상이랑 교과서로 다시 한번 정리 혼자 스스로 해보면서 모르는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하시면 됩니다. 이게 본문에 있는 말 중에 혹시 용어가 어려운 것이 있는데 혼자 공부해보면서 모르는 게 있으면 선생님께 언제든지 가지러 오세요. 알겠죠? 가지고 오세요. 알겠죠? 다음 시간부터는 시간 표현에 대해서 본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안녕.